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5천이랍니다. 지수 5천을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2025년 5월 2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답답했고요. 뭐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끝나는 분위기고, 아직 마감은 안 했는데, 트럼프는 웃고 있는데 참 시장은 웃질 못하네요. 네. 오늘 이제 이슈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감세 법안이 뭐 결국엔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마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투원투게더 여기 서비스에 이제 많은 것도 올려드리는데 뭐 속보 같은 거라든가 종목에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저희가 이렇게 종목 알람이나 로켓 속보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가지고 보내드리는데 그 관련해서 오늘 CNC 인터가 아침에 공시가 떴더라고요. 이제 아마 경영권 매가 여기에 신세계가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이거 장 시작 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죠. 원전 확대에 의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금요일 서명하겠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가 급등한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고, 밤에 오늘 하나솔루션 비롯한 태양광주가 안 좋았죠. 이제 그 이유는 태양광 세액공제가 좀 아쉽게 결과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대에너지 시대, 그 다음에 대선 이후 주주 행동주의, 카지노, 요새 카지노 얘기 좀 많이 나오고, QQQ, 요건 이제 신한투자에서 나오는 하반기 전망인데, 제가 며칠 전에 신한투자 전 산업 요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반기 전망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쪽 엔터나 미디어 쪽은 QQQ라는 이제 제목을 지인의 연구원님이 다루셨죠. 그 내용하고요. 지주회사 역발상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2차 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차 전지 진짜. 어쨌든 좋은 점도 있어요. 국내산 음극재는 좋아질 것 같아요. 중국의 음극재 있죠. 여기다 엄청난 관세를 때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대주전자 재료에 좋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은 삼성바이오, 풀몬, SK바이오팜, 하나솔루션, 전자공신, 유한양행, 넥스틴, 파이버프로, 농심, 한미반도체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죠. 본인이 지었죠. 결국 통과됐고요. 하원은 한 표 차이로.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태양광이 오늘 급락했고요. 테크는 좀 올랐습니다. 금리는 조금 빠졌고 달러 올랐고요. 오늘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 통과 요것 때문에 장 초반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후장이 좀 들어 올렸고요. 찬성 215, 반대 214로 어쨌든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결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이제 오후에 좀 빠졌고, 비트코인이 급등했고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자산 중에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도 좋았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올랐어요. 다행이죠. 심리지표도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예상치도 상회했고 신규 주문이 늘었습니다. 서비스 PMI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지표는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S&P 글로벌의 수석 경제학자도 4월 부진에서 벗어났다. 기업 신뢰도 상승했고 관세 인상 중단으로 내년 전망에 대한 암울함도 개선됐다. 하지만 공급망 불안은 여전한 것 같다. 그로 인해 5월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률은 22년 8월 그때 한참 물가 높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로 또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 한마디로 심리는 좋아졌는데 물가는 여전히 걱정된다. 공급망 때문에 물가 오른다. 이거는 우려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좋은 내용하고 나쁜 내용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해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주택 판매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만에.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결국 통과됐고요. 핵심은 2017년에 트럼프가 감세법을 만들었는데 올해 말에 끝나요. 이걸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그러니까 감세는 좋죠. 주식시장이 좋은 건데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제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텐데 여기 보시면 10년간 미국 정부가 4조 달러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게 이제 미국의 재정 지출이거든요. 보세요. 연방정부 부채.
부채가 이렇게 줄었다가 2000년대 그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정부가 돈 쓰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 막. 근데 코로나 때 는 거를 또 능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갈 거래요. 계속 가파르게. 이거 감당됩니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도 되고 좀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야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몇 년 후를 본다면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늘어난 만큼 더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내가 빚만 늘어요 계속. 예. 근데 몇 년 후에 돈은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 파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관세라도 줄이든가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미국 경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관세로 세수를 충당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어서 걱정이고 아무튼 재정 적자가 2.3조 달러 가량 증가할 거라고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7월 4일까지 트럼프 앞에 내놓겠다. 이제 상원 승인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 11만 1000달러를 돌파해 버렸고요. 시장은 정부가 적자를 늘리고 돈을 더 찍어내고 재정 부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사실에 지금 반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법정화폐가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바로 그 대안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과거와 달리 금리 상승 구간에서 발생한 것이고 투자자들이 미국 부채 수준에 대한 불안으로 달러와 미국 국채 대신 비트코인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의 비트코인은 되게 달라요. 뭐냐면 달러 대체로 확실히 자리가 지금 잡히고 있고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어요. 비트코인 옛날에 막 사기라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사기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달러 대체제가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진짜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잖아요. 법안도 규정할 거고. 그리고 과거랑 너무 달라진 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고가 경신할 때 로켓처럼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맛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 이렇게 변동성 크니까 재밌지 않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워낙 변동성 크니까. 예. 근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이런 거죠. 아니,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인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흥분을 안 할까? 사람들이. 예.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뭐 정말 집중 투자하고 과거처럼 막 비트코인 시대가 왔다 막 이러면서 막 포모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을 이제는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금 주도하는 게 기관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달러 대신에 일부 비트코인을 사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으로 올라요. 그리고 단타를 안 하죠. 이 물량은. 그러니까 계속 수급이 좀 붙으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마치 애플 주가가 신고가 나는 것처럼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계속 올라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현상은 맞아요. 예. 이렇게 돼야 진폭이 줄어들면서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더 올라가죠. 너무 진폭이 크면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모르죠. 또 비트코인이 언제 또 갑자기 하루에 막 급나가는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모습은 과거랑 너무 달라졌다. 이게 진짜 좀 과거랑 다른 차이점이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파이퍼 샌들러가 좋은 평가를 내렸고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어요. 5월 28일 날 이제 정말 중요한 이벤트고 알파벳도 이번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네, 한번 영상도 찾아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아쉬웠고 구글이 AI에 뭔가 지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알파벳은 진짜 이번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를 보면 AI의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좋은 그런 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얼마나 수익화를 할지 모르지만 기술력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온Q가 하루에 36% 정말 오랜만에 양자 컴퓨터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좀 환호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구글의 개발 책임자가 양자 컴퓨터 5년 안에 상용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 컴퓨터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대요.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루 만에 36% 올랐고 반대로 태양광에서 썬런은 하루 만에 37% 폭락.
주택용 태양광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세액공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폭락해 버렸고 유나이티드 이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도 안 좋아진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2%, 미국 이제 의료비 과다 청구하는 거 잡아내겠다. 이러니까 이제 우려감이 좀 커졌고 나이키는 가격 올린다고 합니다. 나이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요즘에 그거 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요새 갑자기 의류주들이 강하죠? 예. 저도 이제 옷을 좀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들도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번 소비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요새 보면 뭐 FNF도 그렇고 이제 의류 회사도 얼마나 주가 안 좋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이 폭등해 버렸거든요. 예. 스노우픽 그죠, 맞죠? 이렇게 아니 이 무거운 주식들이 아니 그러니까 무겁다는 표현이 그렇고 정말 아무도 관심 없던 이 섹터가 움직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한국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내수라. 예. 그러니까 나이키가 오늘 이제 가격 인상 때문에 올랐지만 나이키가 중국 비중도 되게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저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외받던 좀 올라가야죠. 뭐 너무 못 올라가지고. 근데 아무튼 의류주가 모처럼 좀 강했다는 게 또 굉장히 새로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투원투게더 이런 데 올려드린 속보인데 먼저 CNC 인터가 아침에 제가 딱 공시를 보자마자 3자배정 유증이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센트 에쿼티 파트너스 여기 되게 유명한 사모펀드인데 여기가 지분율은 제가 좀 아침에 빨리 계산해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아무튼 유증에 참여해서 지분 36% 정도를 확보를 하고요. 최대 주주 지분이 있어요. 그 중에 20%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취득한다는 계획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1,449억 원의 자금을 이번에 그 3자 배정 유증 통해서 확보해서 시설 투자 M&A. 이건 좋은 거예요. 제가 유상자 자금 쓸 때 빚 갚는 게 제일 안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배웠죠. 3자 배정 유증은 보통 또 호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가가 빵 떴다가 이제 빠지긴 했는데 어센트 에쿼티 파트너스는 국내 사모펀드 대표회사로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예전에 뭐 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로 유명했던 기업들도 좀 했었고 사피온, AI 반도체 설계 기업, LNC 바이오, 원택 아시죠? 여기에도 투자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유상자 발행가는 41,100원. 1년간 보호해수라 물량은 당장 안 나오는데 요런 이제 사모펀드가 최대죠. 근데 여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안 적어드렸지만 그 후에 뭐가 나오냐 신세계 그룹이 뒤에 있대요. 특수 목적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요 어센트 에쿼티 파트너스랑 그 다음 신세계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한지 몰라요. 출자를 해서 SPC를 만듭니다. 특목법인. 여기가 경영권을 인수한대요. 그럼 뒤에 신세계가 있는 거죠. 그 신세계가 유통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신세계가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해주면 CNC 인터한테도 긍정적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뭐 주가는 막 아침에 떴다가 막 급나가면서 막 요동을 쳤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고 되게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똘똘한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M&A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이런 중소형 회사들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트럼프가 오늘 원전이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원전 확대에 의한 행정명령에 근데 이거에 앞서서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한번 또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그거 확대하려고 좀 그 규제 완화 지시 내렸다. 그리고 나서 뉴스 없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뜬 거죠. 로이터에서 속보가 떴어요. 요거에 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어느 정도 알려졌던 건데 근데 내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죠. 오늘 23일이니까 오늘 하겠다는 거예요. 서명.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해서 빨리빨리 짓게 만들겠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에너지가 없다. 원전도 중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다 똑같아요. 둘 다 지지해요. 공화당은 풍력 태양광보다는 원전, 그다음 민주당은 그 풍력 태양광을 선호하지만 원전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호하기 때문에 뭐
오늘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감세안이 미 하원 통과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주가 폭락했는데 태양광 세액공제가 축소돼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PTC 뭐냐면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전력 생산하면 생산하는 만큼 보조금을 줘요. ITC는 공장 처음에 만들 때 주는 보조금, 이 두 개거든요. 이게 원래 2032년까지 혜택을 줘요. 이거를 28년까지 단축시켜 버리겠대요, 혜택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이제 당황한 거죠. 예. 이거 뭐지? 이게 보조금 혜택 기간이 확 축소가 되고, 주거용 있죠. 주거용은 어떻게 돼 있죠? 내가 갖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태양광이 좋아서 테슬라랑 계약을 맺고 테슬라의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했어요. 내 돈 주고 내 명의로. 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솔루션 실적에서 뭐가 나왔냐면 빌려요. 내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테슬라한테 맡기는 거죠. 그 소유권은 테슬라가 갖고 있고 나는 월 얼마씩 구독하면 돼요. 그 코웨이 버전이죠. 정수기 같은. 예. 그게 TPO입니다. TPO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급격히 늘어나서 거기에 태양광 공급했던 하나솔루션 실적이 점프해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2만 원에 4만 원 가버린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법안에 TPO는 보조금 혜택이 없어져요. 안 준대요. 그래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총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죠. 이 정책 때문에 올랐다 또 정책 때문에 빠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분명한 건 중국을 규제하는 건 명확해요. 예, 그건 명확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태양광 수직 계열하는 회사는 하나솔루션밖에 없어요. 예, 사실상 퍼스트 솔라도 있긴 하지만 완전 수직 계열은 못했어요. 다만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비중이 거의 없고요. 유틸리티 발전소 위주로만 하고,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도 있다 보니까 주택도 있다 보니까 타격받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솔루션도 주택보다는 이런 발전소나 상업용이 훨씬 더 많아요, 비중은. 그래서 오늘 주가 급락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빠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생산세, 요게 이제 안 그래도 오늘 DS투자증권의 안주원 김진영 연구원님이 또 자료를 쓰신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요게 이제 축소된다. 예, 특히 요게 핵심적이에요. 리스 임대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배제. 그래서 AMPC는 다행히 이거는 뭐 큰 변화 없었어요. 2031년까지는 줘요. 요거는 그래도 호재예요. 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서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AMPC 받는 거,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을 만들 때마다 받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계속 받아요. 31년까지.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악재는 아닌데 TPO가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이제 좀 보고서에서는 먼저 에너지인데 IM증권의 전유진 연구원님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그 각 국가들은 더 이상 취향에 맞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강연회 갈 때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제는 그 뭐 재생만 에너지, 원전, 뭐 가스 발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된다. 저도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로 할 수가 없거든. 원전도 해야 되고 태양광도 해야 되고 풍력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예, 가스 발전도 하는 거예요. 석탄은 안 돼요. 석탄은 너무 환경에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석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좀 배제해야 되고, 그 나머지 발전 또 수소 연료전지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네. 독일마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동일하게 다루려는 EU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녹색 에너지잖아요. 근데 원전은 논란이 되게 심해요. 원전도 친환경 맞냐. 근데 프랑스는 자꾸만 이거 원전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다루려는 이제 법안에 독일이 그동안 반대했어요. 원전 싫어하잖아요, 독일이. 근데 더 이상 반대 안 하겠대요. 선회해버렸어요. 덴마크도 원전 금지 정책 폐지 검토 중. 벨기에선 이제 원자로 신설 허용 법안 통과됐고, 대만도 원래 탈원전 국가예요. 근데 이제 원전 20년 수명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시켜버렸고, 이제 유럽에서는요, 오스트리아 빼고는 다 탈원전 없습니다. 예,
원전 탈원전하는 국가 오스트리아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도 생각보다는 재생.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온화한 거 맞나요? 전희진 연구원님이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부정적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전희진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나오는 스탠스나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태양광 풍력 지원 중단할 것 같았지만 적어도 큰 변동 없이. 근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트럼프는 역시나 신재생을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죠? 예, 그건 좀 안타깝고. 근데 뉴욕의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를 이 공사 재개하는 거를 다시 허용을 했대요. 예, 그런 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의 부정적인 입장이 좀 다소 완화됐다. 이런 내용이고, IRA 법안은 축소되는 쪽으로 아마 개정될 것 같고요.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세제 혜택 폐지 시점도 근데 어쨌든 이번에 통과됐으니까 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통과 전에 쓰신 거예요. 쓰신 거니까 요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미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에는 좀 불리한 쪽으로 통과가 돼서 좀 그건 좀 아쉽고요. 과거 연평균 2% 남짓에 그쳤던 글로벌 전력 수요는 이제는 4% 내외에 육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맛대로 가려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 원전도 해야 되고 뭐 재생에너지. 예. 또 국내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래 민주당은 탈원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전도 잘 활용하겠다고 스탠스를 바꿨고, 예. 또 24년 기점으로 글로벌 대에너지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 전반적인 관심 확대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원전, 풍력, 태양광, 가스 등 발전은 가릴 것 없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나면 그 각 에너지원별로 보다 주도적인 상승을 이끌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원전이에요. 예, 현재까지는 원전이 가장 지금 강하게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다는 점. 핵심은 그겁니다. 예, 가리면 안 된다. 지금은 어떤 에너지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예,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그 내용입니다. 예, 그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고, 주주환원 관점에선 대선 이후 주주 행동주의와 밸류업 향방인데, 저희 당사의 김현정 연구원님이 우리나라 보이세요? PBR? 이게 뭡니까? PBR이 한 배도 안 되고, 예, 정말 좀 답답하죠. 예. 한국 PBR은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역대 그냥 거의 꼴찌로 가 있고요. 예. 이걸 올리려면 ROE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ROE가 아주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10% 가까이 되거든요. ROE가 더 낮은 일본보다 PBR이 낮은 게 말이 됩니까? 홍콩보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할인받고 있어요. ROE가 높으면 PBR이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대접을 못 받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한국 ROE가 올라가겠냐.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의 PBR도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익을 이제 이해서 충실히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사주 이렇게 많이 취득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도 이미 11월부터 작년에 자사주 취득을 했고, 네. 과거랑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기업들이 이제는 자사주나 주주환원에 더 신경 쓰는 건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 금액이 유증 금액을 이긴 거 아세요? 작년에 처음으로 7년 만에 2017년 이후 처음.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거죠. 예. 그래서 주주환원은 이제 시작됐다. 상법 개정이 아마 주주환원에 대미를 장식할지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 한국은 어쨌든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데 좀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혼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혼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카지노 요즘에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방향성 좋다. 1분기 비수기에도 중국인 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회복률이 84%밖에 안 돼요. 100% 회복 안 됐어요. 코로나 전으로. 한국 편수가 3,052편인데 19년 대비하면 83% 회복됐고 편당 여객수는 150명. 중국 경기 부진 따른 이제 여행 수요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9년에 편당 여객수가 148명이거든요. 그걸 넘었고 마카오에는 지금 일평균 방문객 수가 11만 명.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아직은 1.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중국인 일평균 입도객 수는 3천 명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년 1분기 방한 중국 입국자 수 회복률은 67%에 불과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그 회복이 좀 되면서 뭐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카지노 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라다이스 GKL 추가적 수혜 전망하고요. 제주도는 이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있어서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의 무비자 입국 허용돼도 좀 수혜를 바로 받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제주도 드림타워 카지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이미 뭐 허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마카오 대비해서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30일 동안이거든요. 무비자가. 마카오는 7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회복될 여지가 낮다. 사드 이전 대비하면 지금 55%밖에 회복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 관광객은 다 회복되는데 중국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만큼 회복돼야죠. 그래서 카지노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 제 선호주는 롯데관광개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지노까지 했고요. 이제 엔터도 그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QQQ라 그래가지고 이제 퀄리티, 품질이 보장된 이제 퀀턴티 양이죠. 그리고 실적 퀀텀 점프, 뭐 엄청난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는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이제 이어지면서 앨범이 1분기에 14개인데 이제 2분기엔 최소 21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월드 투어가 1분기에 260만 명, 3분기엔 340만 명 예상을 하고 있고, 레저는 지금 이제 2연속 보복 수요죠. 보복 수요가 되게 늦게 왔죠. 그래서 억눌렸던 여행객의 2연수, 특히 이제 중국인이 온다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미디어 같은 경우는 텐트폴 회당 10억 이상 제작 드라마 이거 포함한 올해 라인업 중에 60%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엔터 같은 경우는 슈퍼 IP 활동지, 이제 BTS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블랙핑크, 그러니까 티켓 값이 오르죠. 여기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굿즈 소비도 확산되고, 회당 수용 인원도 기존에 3만 명에서 5에서 6만 명까지, 그러니까 콘서트 할 때마다. 레저도 이제 보복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복 수요는 이제 가격 신경 안 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여기 이제 매스 고객 확대로 홀드율 상승, 이제 카지노 같은데 일반 고객은 VIP보다는 조금 이제 자주 가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홀드율은 이제 카지노 상대로 이기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카지노가 고객 상대로 이기는 비중이죠. 홀드율이 오르면요, 카지노 딜러가 고객보다 승률이 좋은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게 높으면 카지노가 가져가는 돈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매스 고객이 확대되면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텐트폴은 이제 10억 이상 드라마인데, 요게 이제 그 동시 방영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리컵, 이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장해주는 비율이죠. 요게 올라가고,
내수도 소비가 이제 아마 부양책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광고업도 회복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질적 성장이 1분기보다 2, 4분기에 더 쏠리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종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이제 하반기 기대 요인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이 뭐 시진핑 주석이 또 만약에 안 와버리면 이것도 예, 모멘텀이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약속은 했기 때문에 뭐 오지 않을까 싶고, 엔터가 가장 좋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예, 엔터 사업부문 지역 아티스트별로 주가 재평가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지역, 아티스트 요 세 가지가 내년에 다 맞물린다. 그래서 IP 사업부, 예,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활용한 음원, 유튜브, 앨범에서,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앨범 사이클인데 이제는 굿즈, 예, 굿즈 사이클로 넘어간다. 한마디로 이제 뭐 아티스트들이 들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팔리면서 이 사이클이 시작되고, 또 월드 투어 재개되고, 팝업 스토어도 기획을 하고, 지역으로는 중국이 열리죠. 네, 그러니까 닫혀있던 지역 중에 하나인 중국이 열린다는 거. 그 다음에 아티스트 쪽에선 슈퍼 IP, 뭐 BTS죠, 블랙핑크랑 여기에 컴백하는 거.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 같다 내년에. 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래서 엔터가 강했죠. 네, 내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주사는 뭐 이번에 그 상법 개정 혹시 되면 가장 큰 수혜주로 지주사를 많이들 거론하시죠. 이제 PBR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있어요. 이거 총수를 동일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그리고 젊을수록 예, 상속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스크리닝을 했대요. 그러니까 퀀트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10개가 동원산업, 세아홀딩스, 현대GF홀딩스, 한국엔컴퍼니, BGF, 농심홀딩스, 동국홀딩스, 아모레지, DN오토모티브, 효성인데, DN오토모티브랑 효성 제외하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모두 60%를 넘는다. 이게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 이 총수가. 그래야 상속 이슈가 없잖아요. 상속세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유롭죠. 그래서 가장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가 동원산업이랍니다. 동원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데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총수 회장이 김재철 회장에서 김남정 회장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이가 좀 젊고, 그 다음으로 현대백화점의 동일인 그 정지선 회장이 나이가 젊어요. 예. 그래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동일인 변경은 가장 최근에 2007년이다. 그럼 여기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 GF홀딩스 있죠. 거기가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향후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주사 관심이 높을 텐데, 이 관점에서 스크리닝을 해봤고, 거기에 맞는 게 바로 일단 그 총수 일가의, 그러니까 총수의 지분율이 되게 높다. 그거 하나. 총수 지분율.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 한번 보세요. 예, 합치면. 동원산업이 82.8. 현대 GF홀딩스가 77.2. 굉장히 높죠. 근데 나이가, 대부분 좀 나이가 이제 연세들이 있죠. 예. 보면, 근데 70년대생이에요. 동원산업은 1973년, 현대 GF홀딩스는 72년. 그러니까 상속 이슈도 당분간 없고, 요거를 이제 했으니까 앞으로 지주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이렇게 한번 좀 분류해보는 것도 되게 좀 색다른, 예, 신선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이제 상계관세 예비 긍정. 이건 뭐냐면 응급제 규제하는 거예요, 중국을.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활성 응급제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예비 긍정 결정을 내렸고, 반덤핑 조사도 진행 중인데,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확정이 돼서 11월에 아마 발효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되면 거의 이대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태양광 봤잖아요. 태양광이 3,500% 때려버린 거.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한번 급등한 적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응급제 만약에 하면, 근데 약간 차이는 뭐냐면, 뭐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에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중국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아버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수혜를 받았는데, 중국산이 뭐 어쨌든 규제 때문에 안 들어가도 당장은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아직 전기차도 많이 안 팔리는데, 중국이 배제됐다고 해서 뭐 예전에도 배제됐는데 관세 더 때린다고 갑자기 뭐 우리나라가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누적되잖아요.
결국 언젠간 미국도 전기차 탈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결국 전기차 소재를 중국산을 안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소재를 많이 쓰겠죠. 결국에. 근데 지금 아직 시장이 작으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보다는 뭐 미국은 뭐 훨씬 작죠. 시장이 안 크니까. 그래서 이거 한다고 뭐 태양광처럼 임팩트 있게 막 팍팍 튄다. 이거는 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만 긴 호흡으로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젠간 다가올 미래는 맞다. 근데 어쨌든 응급제가 좀 중요한 게 응급제가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응급제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응급제가 전기차 원가의 4에서 6% 차지하거든요. 전기차 가격이 5천만 원이면 한 200만 원 돼요. 2, 300. 근데 여기에 관세를 이번에 만약에 920%까지 때릴 수 있대요. 그러면 응급제 가격이 2천만 원. 그럼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중국산 응급제를 쓰면 미국에서 전기차 못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웃. 중국산 아웃입니다. 그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올해 11월에 이제 최종 발효가 될 텐데, 그래서 응급제는 1위부터 10위가 중국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이슈예요.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데 응급제를. 우리나라는 조금 해요. 포스코 퓨처엠이 11위예요, 11위. 근데 미국에서는 저 1위부터 10위가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럼 11위인 포스코 퓨처엠이 독점하겠죠. 미국 시장이 열리면. 이걸 생각해 보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괜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보실 때 이런 걸 좀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싸요. 싸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고. 근데 중국 규제가 좀 완화됐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포스코 퓨처엠 가동률이 그 40%였는데 20%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벌죠. 근데 27년부터 이제 중국을 우려 외국 집단 이제 규제가 시작돼서 비중국산 응급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그때쯤에는 지금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려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포스코 퓨처엠한테는 뭐 긍정적일 수 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흑연, 뭐 천연흑연, 인조흑연 다 하거든요. 탈중국 밸류체인을 구축을 해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을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실리콘 응급제도 있죠. 여기가 BTR이 뭐 전 세계 1위로 알려져 있고, 대주전자재료, 일본의 시네츠 화학인데, 아직은 이제 비싸지만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저가 전기차에도 탑재가 됐죠. 충전 속도를 빨리 하고 수명을 증가시키고, 주행거리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많이 쓸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이제 중국산은 퇴출되겠죠, 미국에서.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거 이제 요건 충족하려고 원래 BTR 거 썼대요. 근데 대주전자 재료로 바꾸려고 하나 봐요. 이런 것도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업황이 좋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가가 막 이런 뉴스만 나와도 막 급등을 했을 텐데 반응도 없어요. 이게 섹터가 지금 죽어버리다 보니까 참 진짜 2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 배터리가. 어쨌든 이런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뭔가 이 안에서도 변화는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매번 이제 보는 거거든요. 뭐가 바뀌나, 그런 관점에서 응급제 쪽에 포스코 퓨처엠과 대주전자 재료는 꾸준히 관찰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시죠?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에요.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 다 가져가거든요, 주주분들이. 그래서 에피스 홀딩스랑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긴 지주회사고 에피스 홀딩스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밑에 두는 거죠.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없다고 좀 쓰셨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요 고객사가 글로벌 탑 20개 제약사 중에 17개사인데 이들 중에 일부가 불만을 제기했겠죠. 왜? 자회사 중에 바이오 에피스가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복제약은 원래 근원은 어디죠? 신약이죠. 신약을 본뜬 거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럼 이 신약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 바이오에 위탁 생산을 이제 맡기는데 불편한 거예요. 자기네 경쟁사가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약 특허가 만료됐을 때 자기 이제 목을 겨눌, 바이오시밀러 무섭잖아요. 막 침투율이. 휴미라도 바이오시밀러 나오고 나서 박살이 났어요, 점유율이.
근데 그런 걸 만드는 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있는데 그 제약회사가 삼성바이오에 맡기는 게 이게 좀 이제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신약 개발까지 하겠다잖아요. 이제 진짜 경쟁사까지 되겠다 이래 버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가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죠. 만약에 삼성 바이오피스에서 상장하면. 그래서 중복 상장 안 한다. 그래서 최소한 5년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일단 공시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됐고, 지배구조에 미친 영향은 저는 당장 없다고 봐요. 아직 뭐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당장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부 매각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당장은 삼성그룹에서도 그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뭐 지배구조 재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예, 그런 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필요하다. 예, 어쨌든 이 디스카운트 정치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구에 부응하는 의사결정이고, 뭐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좋아진 거죠. 왜? 삼성물산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된 사건이잖아요. 아니, 삼성물산이 그 삼성그룹의 지분을 55조나 갖고 있는데 세상에 시총이 20조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인식시켜 준 거죠.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풀무원은 일단 IR에 있었던 것 같은데 1분기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 쳐버렸죠. 예. 근데 이게 그 구조적인 건 아니고요. 미국에 좀 품목수 조정하고 동부공장 이제 증설하면서 일회성 유지 보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좀 일본이 좀 아쉬웠고, 근데 중국은 좋았다고 합니다. 동부공장의 노후 설비 교체 마무리했고 3분기부터 이제 증설되니까 이제 본격 가동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고 하반기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단체 급식도 해요. 풀무원이. 저희 공항이나 휴게소 여기도 있고 군부대에 먼저 들어갔어요. 예, 군 급식 시장. 그래서 공군하고 육군 훈련소 이런 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새 현대그린푸드도 괜찮지만 풀무원도 단체급식 쪽에서는 볼만하다. 다만 미국이 좋아져야 돼요. 미국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져야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그걸 보여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주가 어쨌든 우려 때문에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SK바이오팜도 너무 오해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질 건 아닌데, 일단 SK바이오팜의 내전증 치료 엑스코플이 잘 나갔는데 이게 2월에 좀 꺾였나 봐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래요. 3월에 다시 역대 최고 넘겼다고 합니다. 처방이. 이게 일시적이었고, 두 번째가 약가인화 하면 여기도 약가인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약가인화 대상은 주로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 많은 제품에 해당돼요. 근데 엑스코프리는 그 정도 급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지출 금액 상위 약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관세를 매기겠죠. 만약에 그 의약품. 근데 미국의 수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받겠죠. 대신에 그걸 대비해서 미국에 그 FDA 승인받은 생산 공장을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장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냥 안 좋은 논리로 그냥 이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거죠. 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풀자 이런 내용이고, 원료의약품도 SK바이오텍에서 생산을 하고, 또 완제품은 캐나다 시설에서 생산한다 미국 수출하는데 FDA 승인도 받아놨고요. 허가 그 생산 시설 6개월치 미리 또 수출을 해놨어요. 실제로는 큰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기준으로 처방 데이터도 역대 최고치 기록했으니까 지금은 주가 당장 오르긴 좀 어렵더라도 바닥은 좀 다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렸고, 빠진 이유는 이제 이해되시죠? 그 내용. 그래서 시총이 그 TPO 그 태양광 구독 서비스로 2조 올랐거든요. 근데 그 2조 오른 거를 이제 뺄 수밖에 없다. 그 부분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오늘 이제 3만 원이 깨졌죠. 이틀 폭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제거하면 이제 이 기대감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틀 빠지면서.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뭐 크게 이제 폭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그리고 퍼스트 솔라가 썬런은
아까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폭락을 했고 퍼스트 솔라는 발전소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덜 빠졌어요. 그리고 태양광 모듈의 턴어라운드라는 기존 투자 포인트를 잊고, 예, 그러니까 기존 태양광 모듈 턴어라운드 맞잖아요. 이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구독 수업에 대한 너무 우려감만 갖고 보진 말자. 예, 그거 아니고도 좀 좋은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어렵지만, 예, 여기서 하나솔루션 이렇게 또 3만 원 깨져버렸는데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꺾여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는 그 유한양행의 에이즈 치료제 원료의약품 있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이즈 치료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하는 회사 아직은 이제 시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ST팜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본격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유한양행은 유한화학이라고 있어요. 자회사. 거기서 공급을 해요. 작년에도 공급했어요. 실제. 유한화학이 이 CMO 업체입니다. 어떻게 원료의약품 업체고 길리어드 작년 9월에도 1,000억 이번에 900억대 했으니까 이거 합치면 1,900억이고 빅탑이랑 썰렌카를 만들어요. 이 두 개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이즈 치료제예요. 근데 이 시장이 꾸준히 있어요. 예,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인데 22년에 썰렌카는 출시가 됐고, 예, 길리어드는 썰렌카는 11회만 투여하는 그 예방용으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썰렌카는 현재 전체 에이즈 환자의 2% 정도가 지금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처방하고 있고요. 에이즈 치료제 시장은 26조, 28년까지는 61조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은 이제 그 유한양행이 100% 보유한 기업이고 옛날에 23년도에 보고서 나온 게 있어요. 그때 23년에 7,500억 정도의 가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한양의 한 10% 정도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차지하는. 어쨌든 이제 CMO 시장 커지니까 그런 면에선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이 웨이퍼 검사 장비 크로키라고 있어요. 이 검사 장비를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웨이퍼가 휘어지고 깨지잖아요. 이렇게 HBM은 이제 또 얇게 해야 되니까 크고 얇으니까 휘어져요. 이걸 검사해야 돼요. 그 검사 장비가 크로키 장비입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굴곡진 부분도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넥스틴은 하이닉스랑 같이 이걸 공동 개발해서 이번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관성 측정 자체 이제 우주항공이나 뭐 미사일, 뭐 열차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이제 수출 따냈고요. 이너셜 랩이라는 데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해 물체 운동 상태를 측정하는 이제 센서 모듈이고 드론, 로봇, 항공기, 자율주행차 이런 곳에 들어간다. 근데 이너셜 랩은 미국 기업인데 뭐 저런 뭐죠? 파이브 프로의 관성 측정자기를 받아서 이걸 조립해 가지고 센서, 항법 시스템 이런 거 뭐 개발한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드론 플랫폼 같은 걸 만드는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심은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소 배당금 5,000원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배당금은 많지는 않아요. 배당 수익률이 1.1%밖에 안 되니까 뭐 고배당으로 투자하시기 좀 어렵고 다만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했으니까 특히 면도 7개 핵심 국가 위주로 집중 공략을 하고 스낵 사업을 많이 키우겠대요. 그래서 그 제니 씨가 농심의 그 바나나 뭐였죠? 바나나 깡이었나요? 예. 아무튼 그 바나나 과자를 한때 이제 이렇게 미국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 나와가지고 홍보를 한 적이 있죠. 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라고. 어쨌든 이제 이 농심이 스낵 사업도 키우겠다 이렇게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고 분할 한미반도체는 그 곽동신 대표가 증여 공시를 했어요. 자기 아마 아들들 같아요. 곽호성, 곽호중 씨한테 이제 합쳐서 700억 정도. 예,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거를 예, 증여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시까지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부진한 상태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네, 답답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고, 연기금도 오늘 좀 팔았습니다. 요즘에 제일 이슈는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죠. 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빠집니다. 안 빠질 것 같던 이제 환율이 꺾였고, 이러니 내수주가 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섹터로는 오늘 건설주가 현대건설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근데 그 KB증권의 장문준 연구원님 보고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뭐 어쨌든 제대로 아이디어 내서 뭐 인정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맞추셨어요. 예. 그 현대건설은 원전주로 봐야 된다. 근데 또 하나의 원전주가 DLNC도 있죠. 왜냐면 DLNC도 X에너지, SMR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사실 건설주가 올해 이제 착공 늘면서 뭐 올해 업황도 개선될 거라는 얘기는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원전이 붙으니까 주가가 이제 위로 폭발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은 하세요. 단기간에 원전주 너무 올랐어요. 태용이 22%. 태용도 원전해요. 원전 기자재. S&T 에너지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다 일제히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 기대감. 피팅주도 오늘 오랜만에 태강이 올랐고요. 그리고 엔터주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류주가 오늘 좋았고요. 의류주가 이렇게 뭐 다 급등한 건 아니지만 강한 건 정말 오랜만에 보고 골프, 면세점도 오늘 좋았고 현대백화점이 기어이 7만 원은 이 현대백화점 7만 원 넘은 게 얼마만인가요, 진짜? 아, 정말 그죠? 2년 만이네요, 2년 만에. 2년 만에 7만 원 넘었네요. 그리고 풍력주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게 태용이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풍력주는 좀 상대적으로 태양광보다는 견조했고 항공주도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일단 좀 강보합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지주사는 오늘도 좀 강했어요. 요즘에 지주사가 강합니다. 쿠팡, 미용의료, 달바글로벌이 여전히 비싸진 않아요. 시총 이 8천억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4조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신규주는 뭐 워낙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엠폭스 최근에 진단키트로 올랐던 기업들은 다 급락했고 2차전지 오늘도 안 좋습니다. 정말 끝없네요. 지칩니다 이제. 언제 오르려나 모르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LNF가 또 8%. 2차전지 장비도 끝없는 하락입니다. 근데 이게 CATL 상장도 있어요. CATL이 또 상장한 것도 수급을 좀 뺏긴 이유 중에 하나죠. 바이오시밀러가 오늘은 좀 안 좋았고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확 올랐다가 재료 노출되고 이러면서 다시 좀 밀려버리는 상황이고 통신주, 의료 AI, 의료기기, 자동차도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부진한 상태고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도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수주하고 원전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냥. 원전주만 그냥 날아가 버린 그런 날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기아, SK이노베이션이 좀 크게 빠져버렸고요. 하나솔루션, APR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전 이제 두산그룹이죠. 뭐 원전하면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건설주가 튀었고 알테오젠 요새 굉장히 답답하고요. 2차전지 끝없이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SM 바이오 좋았고 반도체 여전히 부진하고 이오테크닉스만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부진. 오늘 그리고 맞아요. 이것도 좀 황당하다. 갑자기 게임 보니까 시프터 시프터 흥행 잘 한 것 같은데 왜 빠지는 거죠? 14위까지 했대요. 중국에서 14위면 큰 거잖아요. 근데 일매출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세론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일매출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14위 기록하고 있대요. 중국에서. 근데 이게 순위 변할 수 있으니까 주말에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그렇게 폭락할 정도의 데이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게임주가 진짜 어려워요. 첫날 딱 출시되고 급등하더니 다음날은 또 폭락.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주가 이렇게 신작 나와서 이벤트로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십톱은 IP가 되게 강력해요. 스텔라 블레이드도 있죠. 니케. 이 브랜드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번 급락은 또 기회가 되겠지만
다만 이제 좀 확인을 해보세요. 예, 중국의 일 매출이 얼마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아무튼 일부 바이오,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 일부 그 뭐죠? 예, 이 조선 기자재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원전, 달바글로벌 강했고, 시프트업 급락했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시장 분위기는 좀 답답했고, 다시 2600 미하로 내려왔고,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답답하고, 뭔가 좀 없어요, 이벤트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이벤트 있고, 그걸 어떻게 소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주말에 또 토요일, 일요일날 다 영상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전 또 그 이번 주말에 올라가는 내일은 그 무상증자랑 그 뭐죠? 배당, 배당된 공시 있죠. 그거 올려드리고, 일요일은 전력기기 한번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 감사합니다.